뉴스 속으로. 지난해 세계 500대 부자의 주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과 독일, 호주 세 나라의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1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펜스테이트 대학 선배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에 힘을 보태면서 1년 만에 순자산을 2배로 불렸다는 소식입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이 법관에 대한 폭력과 판결 불복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적대 행위, 가짜 뉴스, 재판 불복 문제가 10년 동안에 3배 이상이 늘면서 판사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세계 500대 부자의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세계 500대 부자 순자산 역대 최고치인 10조 10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독일, 일본, 호주 세 나라의 GDP 국내 총 생산을 합친 규모와 비슷한 액수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기술 분야 상위 8명의 억만장자가 지난해에만 6천억 달러 이상 순자산을 늘렸습니다. 이는 500대 부자 전체 순자산 증가분인 1조 5천억 달러의 절반 가까운 43%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와 같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한 기술주,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 선거 승리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아주 톡톡한 수혜를 봤다는 분석입니다. 새해부터 배가 슬슬 아프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개인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부자라고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그 경쟁자들과의 차이를 더 벌려놨네요. 개인적으로도 자산을 훨씬 불렸고 2, 3, 4위와의 격차도 훨씬 더 늘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2024년이 인생에서 가장 해피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 선배이기도 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올인하는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도박을 감행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박을 터뜨린 셈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순자산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와우, 네. 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으로 지명되면서 권력까지 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순식간에 떠올랐는데 머스크의 순자산이 4,421억 달러, 세계 최고 부자 자리는 당연히 유지했고요. 순자산이 1년 동안에 무려 2,13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액수가 2등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의 격차를 2,370억 달러로 늘렸는데요. 블룸버그 부자지수 역사상 이 같은 차이가 1등과 2등 역대 최다 격차 신기록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일론 머스크와 이 도널드 트럼프가 펜스테이트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유펜이죠? 네, 펜실베니아 대학교 사립. 네, 유펜입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다른 부호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AI 인공지능 붐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인물이 대만계 미국인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전체 부자 1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순자산이 76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달치 수출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죠. 엔비디아 주가 역시 3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6월 달에는 처음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순자산이 800억 달러 늘었는데 유럽연합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메타 주가는 오히려 70%나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중국 억만장자들 순자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마화텅 텐센트 CEO, 그리고 레이쥔 샤오미 CEO, 첸텐스 캠브리콘 CEO 이런 중국 출신의 억만장자들 순자산이 14% 늘었는데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작년에 크게 반등한 것입니다. 네. 또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로 손해를 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주요 시장 매출이 둔화되면서 중국 14억 인구 마케팅에 집중을 했던 프랑스의 명품업계 억만장자들이 일제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그리고 프랑스와스 베탕쿠르 마이어스 로레알 상속자, 그리고 피노 프랭탕 르두트 회장, 이 3명 프랑스 사람들의 순자산이 모두 700억 달러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콜린 황 테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자 가운데 순자산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 부자 1위에 올랐지만 수익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30% 폭락하면서 180억 달러나 큰 손해를 입었고요. 대한민국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84억 6천만 달러로 전 세계 부자 331번째에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 72억 달러로 40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이 플룸버그는 이런 자료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전해주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배가 자꾸 아파요. 자꾸 아프네요, 배가. 아 참.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밝혔네요. 그동안 트럼프 차기 당선자가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어제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저택에서 열린 새해 전야 파티에서 확실히 참석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확언을 했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 유족과 이야기를 나눴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달 29일 100살로 별세한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이 4일부터 고향 조지아주에서 시작돼서 9일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국가 장례식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에는 현직 대통령 그리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카터 전 대통령 생전에 그를 최악의 대통령으로 비유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터 대통령이 사망하자마자 그에게 감사의 빚을 졌다 이렇게 갑자기 추모하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자는 2018년에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국가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을 대면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아직 취임은 안 했었어도 그래도 가야죠. 이제 가야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되실 분인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기본 계획을 밝혔는데 그 전의 주장과 좀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같은 주장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되풀이한 어제 말하려고 자택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새해부터 지켜보겠다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연임 지지를 반대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언젠가 존슨 의장을 다시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그는 지금 공화당을 위해서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민감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미국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고 미국은 전에 없는 많은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직 노동자 비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새해는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정말 환상적으로 내가 20일 취임 이후에 잘 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지금 두 세력이 휴전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간섭하기보다는 그 두 측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 일단은 지켜보겠다. 일단은, 네. 그런 뜻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트럼프 본인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문직 비자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 간의 이 내부 공방 여전히 뭐 아주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실세로 부상한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문직 비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전통적 공화당 지지자들이 거친 언사로 머스크를 공격하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화가 나서 다시 반격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인 노동자 기반인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 떠오른 마치 굴러온 돌격인 빅테크 지지지 간의 정권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인데요. 트럼프 당선자의 오랜 측근이고 책사로 불리우고 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개종한 사람을 환영하지만 개종자들이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뒷자리에서 공부나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종한 첫 주부터 연단에 올라가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머스크를 겨냥해서 비난의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자가 인도계인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인공지능 AI 수석 고문으로 내정한 것을 계기로 전통적 지지자들이 전문직 비자인 H-1B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X, 옛 트위터에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H-1B 비자가 필요하다고 재차 옹호를 하면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을 할 것이다. 한심한 바보들은 공화당에서 제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요. 법관에 대한 폭력과 판결 불복이 늘어나며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요? 어제 연방 법원 전체 운영 그리고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2024년 연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폭력, 허위 정보, 판결 불복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법관을 향해서 적대적인 위협 빈도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들이 판사들과 그 가족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판사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했음을 강조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컴퓨터 시대다. 다양한 형태의 협박이 가능한데 법관들의 집 주소, 전화번호도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모욕적이고 분노에 찬 전화, 시위대의 집 방문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공직자들도 마치 똑같이 최근 판사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가담을 해왔다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걱정을 했는데요. 마치 지금의 한국 상황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네. 거의 흡사하게 그 법의 권위가 점점 실종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관의 권위 어떻게 실현이 될지 새해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 2024년 사실 돌이켜 보면은 역사에 남을 만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소식들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2025년 올 한 해는 과연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새해 주목만 하는 소식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지난해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기 일식 등 극히 드문 천체 현상이 없을지 몰라도 새해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어떤 소식들을 주시하면 좋을까요? 네, USA 투데이가 뽑은 2025년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죠.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이자 연속되지 않는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월 20일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로 공교롭게도 관련 기념 행사들과 함께 이 대통령 취임식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에 앞서서는 오는 9일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이번 주말 4일부터 5일까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카터 센터에 카터 전 대통령 시신이 안치되고 나서 6일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 또 안치된 뒤에 9일엔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국가 장례식이 엄수되고요. 9일은 이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네. 자, 올해 또 주목할 만한 뉴스 가운데는 전 세계 IT 업계 시선이 집중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틱톡 금지가 과연 실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틱톡은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요, 유튜브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틱톡이 정말 금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틱톡 금지법은 오는 1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대법원에 자신이 취임할 때까진 그 틱톡 금지법의 발효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죠.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는 사실 틱톡을 금지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득을 얻은 이후에 틱톡 퇴출 반대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연방 대법원은 오는 10일에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틱톡 금지법이 의도한 대로 만약 미국에서 완전하게 퇴출된다면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사용자들 그리고 또 틱톡 생태계에서 사업 활동을 해온 수천 곳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틱톡 금지 문제는요. 틱톡이란 기업의 입장에서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산업 향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네. 올해는 또 주목을 받는 형사 재판들도 또 진행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두 건이 눈에 띈다는데 이 두 건이 뭐죠? 먼저 샤운 디디 콤스, 바로 힙합계 거물 퍼프데이드이죠. 네.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고요. 1990년대 초부터 20여 년에 걸쳐서 무려 100명 이상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사소송이 늘어났는데 일단 콤스는 모든 연방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방 성범죄 관련 재판은 오는 5월 5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루이지 만조니 케이스입니다. 그 26살 루이지 만조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달 12월 4일에 브라이언 탐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살해해서 테러를 조장한 1급과 2급 살인, 다수의 무기 관련 범죄 등 모두 11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만조니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죄를 받게 된다면 최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그 만조니가 법정에서 입었던 옷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만조니는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할 당시에 그 버건디색 스웨터 아래 흰색 셔츠를 입고 또 밝은 회색 바지, 오렌지색 신발을 착용했는데요. 네. 사람들의 관심이 그 버건디색 스웨터에 쏠렸고요. 네. 그 놀스트롬 브랜드 약 $90 할인해서 $63에 팔린 그 스웨터는 금세 솔드아웃이 됐다는 보도가 아이고,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 재판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올해 또 우주 탐사 관련 소식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나사와 스페이스 X 같은 곳에서 올해 몇 가지 주요 미션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우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CEO는 스타쉽 시험 발사를 크게 늘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회 정도였던 스페이스X 메가 로켓 시행 시험을 올해는 25회로 5배 늘리려는 겁니다. 네. 단 이 머스크 CEO의 요청은 연방 규제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 우주국 나사는 2월 말에 우주 망원경 스피어X를 발사하는데요. 스피어X는 전 우주를 관측하는 적외선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스피어X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부터 해서 은하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데요. 민간 우주 정거장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베스트,
이 남가주 롱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 베스트의 세계 최초 상업용 우주 정거장 건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르면 오는 8월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보잉 소식 전해드리면서 보잉의 스타라이너 우주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스페이스 X가 개발한 우주 캡슐을 타고 귀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네. 오는 3월에 귀환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 올해 또 크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네, 우선 위키드 두 번째 작품입니다. 위키드 for Good. 이건 1편으로부터 1년에서 하루 뺀 11월 21일에 개봉될 예정인데요.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아바타 3부작도 개봉될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네. 이건 12월 19일에 개봉될 예정인데 첫 영화 2009년에 첫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15년 만에 이렇게 개봉한다고 하네요.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새 영화 미키 세븐틴이 또 올 봄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 3이 또 올해 가을 아니면 겨울에 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 2 네. 그거 끝까지 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던데요. 저는. 저도요.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시즌 1과 조금 달랐어요. 다르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아니 저는 그 전주에 그 보도를 해드리면서 네. 그 뭐 미국에서 그 미국의 평들이 언론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예. 않아서 예. 뭐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줄 알고 그때 우리 문서정 씨 나오셨을 때가 네. 저는 3편까지만 보고 예. 4편까지 보고 네. 그때 이 얘기를 했을 때인데 네. 그 뭐 주말에 나머지 다 보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뭐 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위를 한다는 거 그거, 맞습니다. 네. 그거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압도적 재밌어요. 1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압도적 1위. 재밌어요. 네. 박경규 씨 보셨어요? 네, 아직 못 봤는데 아직 못 봐야겠네요. 보셨어요? 주말에 네.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영화 하얼빈 CGV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요. 네. 하얼빈이 물론 지난해에 12월 달에 개봉을 했지만 1월에도 지금 계속 개봉을 하고 있으니까 뭐요? 제목? 영화 하얼빈 하얼빈? 네, 아, 하얼빈. 예, 안중근 안중근 의사 장군의 이야기? 얘기인데요. 네, 네.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췄고 촬영을 너무나 잘해가지고요. 어느 한 장면을 찍어도 스틸 사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촬영을 잘했고 대사도 좋았고요. 그 배우들의 연기가 우리 흔히 쩐다 뭐 이러잖아요. 정말 연기를 잘해서 그 눈빛하며 표정하며 와 정말 연기 잘하는구나 우리 한국 배우들이 그런 걸 아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잘 만들어요. 정말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네,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왜 우리 세계 1, 2차 세계 대전 영화에서 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압도하는 전투 장면도 또 나오거든요. 아 그게 저이 네. 뭐에 이 카메라가 정말 좋아진 모양이에요. 이 장면들 화면들 네. 보면은 네. 너무나 아름다워서 네, 촬영 감독이 그 말씀 들으면 섭섭해하십니다. 촬영 감독의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박경규 기자, 네. 올해가 이 뱀의 해 아닙니까? 네, 특히 네. 푸른 뱀의 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일단 속담이나 속설에 뱀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뱀은 발이 없어도 걷는다. 네. 뱀도 천년 묵으면 용이 된다. 네. 구렁이가 담을 넘으면 집안이 잘 된다. 이런 어. 속설, 속담들이 있습니다. 네. 길고 미끈한 몸, 그리고 구불구불 움직이는 모양새로 인해서 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친근하게 여겨지진 않습니다만 예. 오랜 시간 함께 왔는데요. 예.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모습에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겨울잠을 잔 뒤 다시 깨어나는 생명력에 경이로움을 표하는 게 바로 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뱀띠인 사람은 어떨까? 예. 매우 분주하고 다망하며 활동적이고 성급하지만 분명하고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거기에 더해서 불사, 영생, 풍요 그리고 다산과 관계가 깊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 의사 세계 의사 협회 로고에 보면은요. 예. 그 뱀이죠. 뱀 예, 있고요. 뱀 세계 올라와 보건 기구에도 그 마크 네, 보면은 네. 뱀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뱀이 치유의 신 또는 지혜의 신 이렇게 불려서 그 뱀 문양이 있다고 하네요.
뱀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쁜 뭐 쥐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대로 좋은 동물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렇게 보면은 좀 섬찟하고 싫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본질적으로는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요. 오징어 게임 2 너무 실망이에요. 제목이 오징어 게임인데 한국의 새로운 게임들을 많이 소개해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죽이는 것밖에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셨네요. 네. 새로운 게임도 좀 있었는데. 있었고 그리고 또 각자 네. 시선에 따라서 또 다른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느낌을 받으니까요. 네. 최영호 앵커님과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이 시간에는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의 이 항공사 참사가 미주 한인 사회의 연말 분위기를 조금 어둡게 덮었었는데,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반응, 미국 반응이죠. 네. 굉장히 빠르게 같이 안타까워하고 어려움 같이 한다라는 메시지가 꽤 많이 전해졌고 한국에서도 뉴스가 됐더라고요. 네. 우리 동포 사회에 이런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과거에도 뭐 없던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든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한 180여 명 정말로 10명만 같이 모여도 20명만 같이 모여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180여 명 정말 가슴이 맥히고 저는 안타까운데 그저께죠. 30일 날 이 트위터에다가 마르코 루비오죠. 네네. 차기 국무장관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 한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아주 간략하게 올린 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지낸 그런 분인데, 그래서 트럼프 2기 들어오면서 아직 트럼프 새로운 정부 들어올 행정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이런 항공 대참사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처음으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들 편에 이 슬픔을 같이 나누겠다.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 그리고 한국과 미국 관계를 언급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역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미국 정치권에서의 이렇게 서로 돌보고 케어하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구나. 좀 안도하지만은 여하튼간에 어려운 일은 나눌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늘 우리가 그랬듯이 한국의 이런 그 큰 참변에 이렇게 그 위로를 전하고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 우리 동포 사회의 좋은 그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요. 미국의 정가의 가장 큰 뉴스를 꼽아주십시오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카터 대통령 돌아가신 일이 지금 왜냐하면 그분의 풍모나 이런 그 품이나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은 이미 널리 익히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력, 미국 대통령이 갖춰야 될 리더십의 이런 내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뭐 이런 때에 지미 카터 미국 39대 대통령이었었습니다. 1977년서부터 4년 동안 담임하셨지만은 대통령에서 퇴임한 다음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훌륭한 일들을 해내신 대통령. 지난 29일 날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이 해오신 행적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워싱턴의 권력이 하나는 뒤로 가고 하나는 나오고 그런 트랜지션 기간이잖아요. 네. 권력 인수 기간에 정말로 좋은 교훈이 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 정신적,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이런 그 품위, 인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준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지식인들이 이전에 어느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것이 지금 워싱턴 이 정치권 중심의 분위기 그렇다고 해서 꼭 100살에 100세시와 100년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그 지도층이죠.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서 큰 그 반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 뭐 카터 대통령은 참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상당히 많고 이제 뭐 그런 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한인들이 생각하는 그분의 유산 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하튼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 우선을 앞장세워서 이런 외교를 하고 지도력하는 분들하고서는 입장과 견해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분은 이익보다는 인간 존중이 우선이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이 정신적 유산을 남겼죠. 특히 한국인들한테는 77년 대통령 취임하고서 그 당시에 한국은 박정희 군사 정부가 장기 집권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면서 좀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였었습니다. 저도 20대였었는데요. 이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인권, 한국의 일반인들의 인권을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외교를 하고 그러셨던 분들이라서 그 당시에 한국에 많이 그런 미국 카터 대통령의 업적이 알려졌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위기가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가 클린턴 정부 초기입니다. 클린턴 정부 초기 때에 동구권이 무너졌잖아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 진영 간의 동서 이념 전쟁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산주의 쪽이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손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북한은 좀 그래도 견딜 만한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외로워졌기 때문에 확 무장을 하려는 긴장이 고조돼 있을 때 그때 핵실험을 시작하죠. 핵 개발을 실험이 아니라 그럴 때 클린턴 정부가 여기에 위험을 제거하려면은 북한이 핵 개발하는 지역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던 게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때에 어떻든 전쟁은 아니다. 지구상의 전쟁은 최악이다고 하면서 미주 동포 사회의 노력도 있었고 해가지고서 평양에 초청을 받아서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족적을 남긴 게 전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거리였고서 이게 아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주는 평화의 메시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아주 구체적인 그런 유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동안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하면은 그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네. 그런 현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카터 대통령은 남부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이런 믿음과 인생관을 가진 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사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한쪽 축을 담당하는 이 복음주의 개신교 교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리버럴이고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종교적 우파인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있는데 카터 대통령은 전자죠. 없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우선 케어를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보수 신앙의
우수성이라든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교리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선교할 게 아니라 긍휼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해서 연일 미국 주류 매체에는 진보적 복음주의자의 선례를 남긴 카터 대통령의 유산이 많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못을 고백해야만 상대방이랑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러니까 그 이전에 미국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했던 잘못된 일들을 갖다가 이제 고백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그 당시에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리고서 이란하고의 관계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인기는 없었지만 대사관 인질 사건 지금은 그때 있었죠. 주 이란 그렇습니다. 미국 대사관 예. 인질 사건이 그때 있었죠. 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러한 부분들, 2025년 시작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런 정신적 유산이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거는 정말 어렵고 너무나 많은 과제가 있는 인간 세상에, 특히 미국 내에서 굉장히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이런 그 교훈이 세다. 이렇게 설명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연방의회가 이제 내일 모레면 개원을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회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현실인데 어렵죠. 미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과제가 많은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연방의회가 3일날 내일 모레 개원을 하는데요. 의장부터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 의원이 219명이에요. 의장이 되려면 218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공화당 안에 몇 명 의원들이 지금 나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몰라, 나 반대할지도 몰라 하는 의원들이 5, 6명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케빈 메카시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엔 얼마 못하고서 아웃된 것처럼 예. 지금도 극단적으로 거의 동률로 다 분리가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내가 집권하면 내가 하려는 일을 하려면 3일날 오픈하자마자 의장을 뽑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추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1월 6일 사태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가려면 우선 내일 모레 개원할 때에 의장을 무난하게 뽑아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일 내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자기의 공약을 실현한다 그럴 때 없고 약한 이민자들한테 쉽지 않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 이민자들이 미국도 생각하고 우리 이민사회도 생각하고 하는 새 벽두부터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과제가 심상치 않고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게 또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자, 지금 권력 인수인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출범 준비, 트럼프 2기 취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지난 2016년 당선됐을 때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각을 구성하고 뭔가 권력 준비를 빨리빨리 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장관직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워싱턴을 거의 해체하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장관은 상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지금 워싱턴의 트럼프 새로 들어오는 권력이 가장 집중하는 거는 이 장관 인사청문회의 장관들을 빨리 임명받도록 하는 일에 집중되고 있죠. 협박을 하죠. 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첫번에보다는 좀 무난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역시 미국의 정치 권력이 그 내용도 성격도 지도자들도 너무나 큰 그 상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충돌이 많고 좀 요란하게 이렇게 권력 인수인계 준비되는 게 옆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청문회도 뭐 무난히 잘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장관 인선할 때. 이게 그래도 뉴햄프셔에서 4번 주지사를 했던 스누누가 어제 폴리티코에 인터뷰 기사가 난 거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 리더십이 강하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더 크다.
공화당이 전통적인 공화당이 더 크다, 해볼 만하다 하는 것처럼 이전에 갖고 있던 공화당의 철학과 정치적인 이런 노선을 잘 지킨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 과반수를 넘었다 하더라도 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FBI 국장이라든지 특히 복지부 장관 음모론, 이 백신 음모론 이런 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서 예. 반대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하. 쉽지는 않겠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